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무주 덕유산. 윤영기 대장이 눈으로 가득 덮인 설국을 찾아 이곳에 왔다. 해발 1614고지의 산 덕유산인데 이 산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원하는 분들이 설경은 보고 싶은데 과연 이 큰 산을 힘이 들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설천봉에서 시작한 이번 산행. 눈꽃이 만발한 덕유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적설량이 많아 예로부터 설천이라 불리는 이곳. 눈꽃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설경을 감상하며 향로봉으로 나아가는 윤영기 대장. 예,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고지대에 오르게 되면은 그 평지보다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고지 해발 100m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0.65도 하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발 고도가 1000여 고지가 되기 때문에 밑에보다는 최소한 해발 고도로 인한 기온이 약 한 7, 8도, 영하 7, 8도 더 내려가게 되겠고, 그 다음 바람이 불면 초속 1m당 기온이 1도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초속 한 5m로 분다고 보고, 그러면은 10한 2, 3도 밑에보다 더 떨어지면 여기 체감 온도는 영하 20 몇 도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등산을 같이 하는 분들이나 일반 등산객들이 왜 그렇게 배낭을 오늘 배낭 보셨지요? 큰 배낭을 메고 다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산행을 할 때는 방한복이라든지 방한모, 그 다음 장비에 대한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낭 속에 따뜻한 여벌 옷을 많이 준비를 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고 있는 옷 이외에 따뜻한 방한복, 그 다음 이제 그 깃털이 있는 그런 따뜻한 옷이라든지, 그 다음 장갑도 아주 여러 켤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현재 큰 장갑이 한 서너 켤레 더 들었습니다. 특히 장갑 같은 경우는 여러 켤레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는 곳에서는 꼭 방수가 되는 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되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눈을 짚고 하면은 장갑이 얼어서 못 쓰게 되면 또 다른 장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등산화 같은 경우는 이런 눈산을 다닐 때는 꼭 발목이 긴, 이렇게 보시면 이 등산화가 발목이 상당히 길지요. 이 발목이 긴 이런 등산화를 신고 이제 스트레치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처럼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옷은 이렇게 하면은, 이 옷은 특수한 그 디자인이 되어서 이 밑쪽이 좀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스트레치를 하지 않아도 눈이 신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아이젠은 필수적으로 오늘 뭐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틱 양쪽 일자 스틱 2개가 꼭 있어야 되고. 날카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덕유산. 불어오는 냉풍에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 하지만 이곳의 경관은 그런 추위를 잊을 정도로 매혹적이다. 자, 대장님, 이 나무는 겨울인데도 아직 푸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주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주목이라 해서 이 나무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 해서 지금 현재 이 나무는 이제 잎이 푸르고 왕성하지요. 태백산에 가면은 이제 그 많은 주목이 거의 천년에 가까운 역사에 가까운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이제 고상옥이 되어서 안에 썩어서 이제 시멘트로 이제 기부스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림서에서 이제 남바링을 다 해놨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제 그 항암 그 재료로도 아주 특효가 있다고 쓰고, 그다음 정원수로서도 아주 굉장히 고급 정원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향적봉을 거쳐서 중봉 쪽으로 가게 되면 많은 주목들이 오래된 주목들이 고사목이 되어서 그 위에 이제 설화나 빙하가 피는 아주 절경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향로봉으로 나아갈수록 칼바람이 거세지지만 설국을 감상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예, 정말 날씨는 춥습니다만은 설국에 온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지금 바위에나 그다음 나무에 있는 이것을 보면은 정말 흰 밀가루를 붙여놓은 것 같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밑에 그 표면에 눈이 와서 서리가 올라와서 이 나무에 꽃이 피서 설국을 연출하는데 이걸 상고대라고 합니다. 거듭 상고대를 하고 그다음 눈이 많이 와서 꽃이 핀 경우는 이제 설화를 하고 또 눈이 와서 어떨 때는 눈이 녹으면서 얼음꽃이 피서 빙하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춥긴 굉장히 춥습니다만은 상고대가 그야말로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날씨는 매섭게 춥습니다만은 이 상고대의 절경을 보면서 또 특히 바위에 있는 저런 상고대는 평소에 보기 좀 어렵습니다. 나무에는 잘생기는데 오늘은 바위에도 멋진 상고대가 생겨서 그야말로 설국의 절경을 한 번 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메말랐던 나무가지와 바위에 눈꽃이 새하얗게 피어나 생기를 더한다.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는 와중에도 덕유산의 아름다운 설경이 시야를 가득 메운다. 코스를 따라 약 40분 만에 목적지인 향로봉에 도착한 윤 대장. 여기가 이제 향적봉 덕유산 향적봉 정상입니다. 해발 1614고지입니다. 그래서 이 덕유산을 올라오는 코스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올라왔지요. 이제 곤도라를 타고 약 한 10분 전후 타고 올라와서 25분 정도 걸어 올라와서 향적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저기 보이는 이 올라오는 이 길이 덕유산 향적봉으로 오는 대표적인 코스로서 낮에 통문을 거쳐서 제1경인 낮에 통문을 거쳐서 33경 향적봉까지 오면서 곳곳에 여름철이 되면은 아주 절경이 창설됩니다.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달빛 아래 선녀들이 춤을 췄다는 어라탄, 그다음 어라탄을 거쳐서 올라오다 보면은 속세를 벗어났다는 이속대, 그다음 묘월당 김시석이 이제 도망와서 안심이 되었다는 안심대, 그다음 또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 구천폭포, 그리고 33경 중에 소늪 폭포가 아닌 곳이 제1경 낮의 동문각, 그다음 여기에서 2.5km 내려가면 병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향적봉이 33경이죠. 이 세 곳을 빼고는 곳곳에 많은 소, 다음 폭포가 이루어져서 여름철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제1경이라는 우주 부천동 70리 계곡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상곡리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이는 등산로로 가게 되면은 대피소가 있고 중봉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봉을 거쳐서 계속 가서 이제 칠연폭포 쪽으로 하산하는 방법이 있고 가다 보면 곳곳에서 이제 좌측으로 황점 쪽으로 하산하는 방법, 그리고 남덕유산 쪽으로 가면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나는 행경제 코스, 그다음 빼제 코스, 신풍제 코스, 60년 코스, 많은 코스들이 있고 이 덕유산은 중능선이 길게는 32km에 달하는 장대하고 아주 부드럽고 덕이 있는 그러한 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발 1614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높이를 자랑하는 덕유산 향적봉을 지나 다음 목적지인 중봉으로 향하는 윤대장. 평평한 산 능선을 따라 다양한 나무 군락들이 하얀 옷을 입은 채 등산객을 맞이한다.
특히 덕유산 정상부에는 우리나라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지가 있어 이곳을 찾는 등산객에게 귀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나무가 이제 식물 중에는 좀 희귀식물에 속하는데 구상나무라 해서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아주 희귀한 식물이라서 해발 1000고지 정도 되는 곳이라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에 이제 구상나무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 이곳 이제 덕유산에 이제 구상나무가 좀 많고 그다음 가야산에 있고 이 구상나무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주로 한라산에 가면 이제 1000고지 넘는 지역에 가면 구상나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소나무과에 속하고 상당히 나무가 이제 좀 사람으로 말하면 좀 까다롭다고 할까, 식생이 좀 까다로워서 흔히 곳곳에 자라지는 않고 우리나라 산 중에 몇 곳에만 자라는 아주 희귀한 그러한 나무로서 고산지대에서 이제 눈이 쌓이고 이러면 설경을 아주 멋지게 창출하는 나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덕유산이 자랑하는 주목과 구상나무 숲을 벗어나 다시 중봉으로의 산행을 시작하는 윤영기 대장. 덕유산 능선에 펼쳐진 눈꽃의 향연. 많은 나무를 덮은 가지각색 눈꽃들이 그 자태를 뽐낸다.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곳의 설경은 많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는다. 자, 대장님, 저희가 이제 그 향적봉에서 내려와서 중봉으로 가고 있는데 예. 향후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향적봉에서 약 우리가 한 15분 정도 왔습니다. 이곳 현재 있는 이 장소는 사진 포토존으로서 보통 덕유산에 있는 주목은 300년 내지 500년 묵은 주목이 약 한 1000그루 있는데 앞서 촬영한 이 뒤쪽에 있는 큰 주목은 약 수령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곳을 거쳐서 이 길로 계속 쭉 따라가면 이제 중봉이 나오고 여기서 약 한 20분, 15분 내지 20분 가면 중봉이 나오고 또 산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 동엽령이 나옵니다. 동엽령에서는 이제 그 칠연 폭포가 있는 7개의 폭포와 7개의 옷이 연이어 있는 아주 계곡이 수려한 계곡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해서 내려가는 경우인데 오늘 우리는 중봉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계에서 향적봉을 거쳐서 설치헌봉을 거쳐서 하산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제 동엽령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곳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월성제를 거쳐서 좌측으로 해서 항점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해서 남도기 쪽으로 가면서 이제 중간에 많은 빼제라든지 남도기를 거쳐서 신풍령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행경제 코스라든지 많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코스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비도 잘 챙겨서 긴 시간 동안 산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산행한 것은 좀 무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가벼운 산행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제 안내 등산을 따라오시게 되면은 안성 계곡 쪽으로 하산을 하면은 설경을 잘 보고 덕유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할 수 있겠습니다. 덕유산 정상부의 평평한 산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윤 대장. 거세게 불던 눈보라가 주춤한 사이 중봉을 향한 윤 대장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마른 나뭇가지 끝에 피어난 눈꽃과 운무가 더해져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이곳. 향로봉에서 30분을 걸어 드디어 덕유산 중봉에 도착했다. 여기가 이제 덕유산 중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 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약 한 40-50분, 천천히 가면 40-50분, 빨리 가면 30분을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1614고지의 향적봉이 있고, 그 다음 이곳에서
요 보이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오수자굴이라 해서 5 그 도인들이 수도를 했다. 그런 그 오수자굴을 거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제 벽년사 밑으로 해서 상곡리 쪽으로 해서 낮에 통문 쪽인 그쪽으로 이제 하산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동엽용해서 여기 약 한 3km 정도 가면 동엽용이라는 고개가 나옵니다. 그 고개에서 이제 우측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주 경치가 좋은 7개의 폭포가 못이 연이어 있다는 안성계곡, 실영계곡이죠. 그쪽으로 하산을 하게 되고, 하산을 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이제 남도교 쪽으로 진행되는 곳으로서 이 중봉은 말 그대로 중간 지점에 있어서 많은 그 등산객들이 향적봉에서 이곳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방법, 그 다음 이제 그 안성계곡에서 이곳까지 왔다가 가는 방법, 그리고 저쪽 상곡리에서 오수자굴을 거쳐서 이곳으로 왔다 가든지 아니면은 향적봉으로 가는 아주 그 중간 지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봉은 중계를 하고 중간 지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봉이라 불리는 이곳은 말 그대로 덕유산 능선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덕유산의 다양한 코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늘을 가렸던 구름이 어느 정도 거칠 때쯤 윤 대장은 다시 향로봉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눈구름을 받아들이는 탓에 예로부터 설천이라 불릴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이곳 덕유산. 웅장한 산세와 뛰어난 절경으로 인해 많은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덕유산은 겨울에 더욱 인기가 많은 명산이다. 무주 리조트에서 덕유산 설천봉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카 덕분에 많은 등산객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설경을 즐기는 덕유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향로봉을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는다. 덕유산 산행을 하였는데 말 그대로 덕유산은 덕성과 지성과 온유함을 주는 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설산을 왔을 때는 이런 매서운 칼바람과 그 다음 이제 어려운 또 위험한 산행 코스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위험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산은 워낙 그 산행 코스 경로가 많아서 계절에 따라 또 개개인의 그 산행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코스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처럼 설경을 보기 위해서 가볍게 산행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무주 스키장으로 해서 설천봉을 경유해서 이렇게 향적봉까지 산행을 하고 그 다음 중봉까지 가면은 설경은 거의 다 볼 수 있고 또 많은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종주 코스인 남도교로 거쳐서 영각사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60령이나 뼈제, 신풍령 이쪽으로도 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여름이 되면 곳곳에 아름다운 계곡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 우리가 벽년사 쪽으로 하산을 해서 상곡리 쪽으로 하산을 한다면 그곳에는 이속대라든지 그다음 많은 구천폭포라든지 이러한 곳곳에 절경이 있어서 아름다움을 주는 그러한 산행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 산은 많은 행락객들과 우리 산악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거듭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산을 즐기고 또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높은 산. 사계절 모두 특색이 있어 많은 산악인들에게 사랑받는 산. 눈꽃의 향연이 펼쳐진 덕유산에
등산객들의 행렬이 계속된다.